안녕하세요.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코리아 아메리카 코아카입니다. 오늘은 정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구한말의 흥선대원군 이 정책을 펼쳤던 세국 정책과 암호화폐를 연결지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관련해서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코빗에서 2022년 한 9월쯤 나온 어떤 동양 관련 약간 스크랩 비슷한 그런 기고문처럼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서 제 생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동양 또 다른 우픈 에피소드가 우리 역사에 남지 않기를 하면서 흥선대원군 사진이 있습니다. 척화비. 예. 흥선대원군 역사적인 인물이지요. 예. 그 쇄국 정책을 대표적으로 펼쳤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어떤 뭐 옳고 그름, 뭐 잘잘못 이런 거를 논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쇄국 정책을 펼침으로써 어떤 가져왔었던 우리 구한말의 그런 뭐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있겠죠. 그것만 놓고 봤었을 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낯선 것을 접한 대중들이 이를 멀리하거나 금지시키는 사례를 역사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익숙하다는 이유로 기존 프레임을 적용해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익숙한 걸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뭐 새로운 거에 호기심을 많이 느끼는 편인데 조금이라도 제 자신한테 편하고 익숙한 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게 더 좋더라고요. 새로운 건 낯설고 뭔가 또 배워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어렵다 이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유럽에서 18세기 말까지 토마토와 감자는 금기시된 먹거리였습니다. 두 농산물 모두 신대륙에서 유럽에서 소개되었는데 이들을 처음 접한 유럽인들은 미개한 신대륙 원주민들이 먹는 악마의 음식이라며 멀리했다고 합니다. 땅속의 식물 뿌리를 캐먹는 문화가 없던 유럽인들은 감자를 먹는 행위를 혐오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토마토가 유럽에 소개된 초기에는 귀족들 사이에서 이를 먹으려는 시도가 있긴 했으나 먹고 병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혐오식품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럽 상류층들이 많이 사용하던 백납 그릇에 토마토를 담으면 토마토 자체 산성 때문에 납을 흡수하였고 이를 먹은 사람들이 납 중독에 걸렸는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토마토는 억울한 누명을 쓴 셈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대중화되어 지금은 이 두 농산물은 유럽 식탁을 대표하는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토마토와 감자는 정말 처음에 나왔었을 때는 미개하게 생각이 됐었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토마토가 정말 몸에 좋은 이제 음식이라는 거를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현대인들은 토마토가 정말 뭐 약간 아보카도에 이어서 약간 슈퍼푸드 느낌으로도 많이 생각을 한다곤 하는데 이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미개한 어떤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음식이다 보니까 이거 자체로 너무 낯설고 별로 먹고 싶지 않고 또 납 중독 뭐 이런 백납 그릇에 담아서 산성인 성질 때문에 납 중독에 걸렸다고 하는데 이게 참 안타깝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어떤 과학적인 기술이 발달하고 그에 따른 가치가 증명이 됐는데 과거에는 새로운 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배척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비슷한 예가 많습니다. 조선 말기 낯선 서양 문물이 들어오자 당시 조선의 권력층들은 이를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명분으로 멀리하고 금기시하였습니다. 19세기 초부터는 천주교 박해가 반복되며 수많은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 열강들이 무역 관계를 요구했을 때는 중국 중심이 아닌 세계 질서가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당시 권력층은 결국 쇄국 정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한편 1970년대에는 젊은이들의 자유분방한 통기타 문화가 낯설었던 당시 지도층들은 창의적인 음악 창작물에 대해 권력에 대항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지곡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거죠. 예,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참 가상화폐도 똑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이 암호화폐를 정말 친숙하게 여기고 많이 이 주변에도 보면은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가까운 미래에 이 암호화폐를 사람들이 정말 지금 가지고 다니는 어떤 지폐 아니면 카드처럼 많이 이용할 날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일련의 사건들, 역사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한번 연관지어 봤습니다. 예. 조금 가벼운 예로는 선풍기에 관한 오해를 들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 대중화가 되기 전 선풍기로 무더운 여름을 버텨야 했던 시절에는 밤에는 선풍기를 켜고 시원하게 잘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선풍기를 켜고 자면 죽는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웃지 못할 도시 전설은 일제시대에 처음 선풍기를 접했던 사람들에 의해 생겨졌다고 전해집니다. 수면 중 사망의 원인이 그때 당시 낯설었던 기계였던 밤새 작동한 선풍기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루머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신문에까지 실리면서 정설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도 있던 얘기였거든요. 이게 근데 막 엄청 세진 않았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도 선풍기에 대한 이런 루머들이 좀 있었어요. 뭐 숨 막힌다, 뭐 선풍기 틀어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어떤 신문물을 접하는 인간의 속성상 이렇게 여러 가지 기존의 것들을 좋아하고 신문물을 낯설어하고 배척하려는 그런 습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22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지 못해서 혹시 우리 후손들에게 훗날 웃음거리가 될 실수를 범하는 것은 아닐까요? 중개인 없이 가치 전달이 가능하고 차별 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한 공공재와 같은 네트워크, 그리고 이를 사용할 때 필요한 회원권 같은 자산인 가상자산이 바로 대표적인 낯선 문물입니다. 새로운 것을 처음 접한 권력층은 제대로 이해하려게 하기보다는 기존의 익숙한 프레임을 적용하여 막으려고만 합니다. 2018년 1월 가상자산 거래를 사실상 금지시키려던 법무부의 시도는 국민들의 강한 반대로 인해 결국 실현되지 못했고 다행히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과 같은 상황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정확히 써놨습니다. 2022년의 대한민국을 2050년에 60년의 대한민국에서 바라봤었을 때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가 자체가 정말 새로운 문물이고 이것을 2050년, 60년이 돼서 과거를 또 역사의 한 기록으로 남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과거를 돌아볼 때 웃음거리가 되는 날이 아마 분명히 있지 않을까. 암호화폐가 뭐 사기다, 뭐 막 이러면서 뭐 그냥 가치가 있냐, 뭐 이런 말들이 나왔던 2022년을 되돌아볼 때 정말 많은 점을 시사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뭐 매수의 그런 선동하는 그런 영상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역사적인 것을 토대로 이러한 생각이 든다라는 거를 구독자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른 새벽부터 녹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을 봐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코아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